많이 쓰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인데요. 정치인들이 이걸 굉장히 정치적으로 쓰더라고요. 원래 취지보다는. 정당과 정치, 정당과 정당 사이의 협치를 얘기한다던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상하게 들립니다.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소통하고 해야 하는 건 맞는데, 그걸 거버넌스라고 협치나 거버넌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넌센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평소에 좀 많이 합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핵심만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화도시가 뭔가 하는 거를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람마다 이 문화도시에 대한 삶도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술 활동이 활발한 게 문화도시라고 생각하고요. 약간 도시나 이제 도시계획이나 건축 쪽에서 보는 분들은 또 이런 약간 공간 문제를 가지고 보는 분들도 있고요. 또 사회적 관점에서 사회적 관계 같은 것들을 좀 중시해서 보는 경우도 많은데, 하긴 뭐 그런 것들이 다 포괄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루이스 멈포드라는 사람은 도시란 총체적 사회관계가 형태와 상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제가 이제 자주 좋아하기도 하고 자주 인용하는 사람들이 비안칠려 파킨슨님인데요. 도시의 경제, 교통, 조경, 환경, 관광,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그리고 도시 설계, 도시 안내 등 제반의 도시 계획 내에 도시민의 삶이 투영되도록 설계하는 것. 좀 곱씹어봐야 될 얘기인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갖는 거의 모든 게 사실은 문화이고요. 그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변하는 것이 문화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표현하는 건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아름답고 쾌적하고 재미있는 게 문화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재미는 굉장히 좀 여러 의미를 내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문학적 즐거움, 책을 보면서 즐기는 그 느낌, 이런 것도 다 재미로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철학하는 재미,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오락 프로그램을 보면서 혹은 하면서 즐기는 그런 재미까지 포괄하는 건데요. 저에게는 물리적 환경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포함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문화도시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배제를 한다거나 소외를 시킨다거나 이러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품어줄 수 있고 포용력이 있고 이런 사회, 수용력이 있는 문화적 다양성이 충분한 이런 사회가 저는 또한 문화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주성, 삶의 질 제고, 인구유입, 창의적 인재 양성, 대안적 경제 모델, 요즘 로컬 크리에이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세워가는 것, 저는 그게 이제 문화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문화도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저는 그 문화부의 문화도시 사업을 유치하는 것을 뛰어넘는 도시 비전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들이 이 사업 하나 따와서 100억, 200억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장기적으로 우리 도시를 어떤 도시로 만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사람들과 함께 해가는 것, 같이 만들어가는 것, 이게 문화도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또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지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나중에 참고를 하시고, 쾌적성과 연관된 다양한 정책들,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과제가 있습니다. 의제가 있으면 문화도시 사업 과제가 있을 수 있겠죠. 문화도시 사업을 결정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뛰어넘는 행정의 과제들이 아마 생길 겁니다. 일상적인 행정의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해나가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 행동 과제가 또 있겠죠. 시민들은 시민대로 실천을 해나가야 할 그런 의제들이나 활동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각 주체별로, 뭐 사업별로 이렇게 의제를 발굴하고 의제를 실천해 나가는 행동들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다양한 이런 사회적 의제들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 의제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뭐 기본적인 거는 공통과제는 이런 것 같아요. 우선 사람을 키워야 한다. 사람이 없으면 도시를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죠. 그리고 그 자기들이 만든 도시에서 사람이 성장을 합니다. 아까 제가 빠뜨렸는데 사실은 사람은 도시를 만들지만 도시는 또 사람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도시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도시에 추진할 수 있는 시민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거의 그 성패는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만드느냐. 이게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 그 다음에 사회적 포용력 및 문화 다양성 문제입니다. 여기는 도시가 조금 덜한데요. 우리나라 이제 수도권 도시들하고 지방 도시들은 좀 차이가 많이 있어요. 지방으로 수도권에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너무 폐쇄적인 그 지역사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지역이 제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문화적인 도시가 결코 될 수가 없죠. 제가 이제 지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저는 특히 농촌 지역 같은 데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서울로 대학을 가면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줄 일이 아니라 지역에 남아있는 청년들한테 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들이 학습할 수 있게 하고 그 친구들이 직업훈련을 하게 하고 거기 남아서 삶을 꾸려갈 수 있게 해야 그게 정상 아닌가요? 인구 점점 줄어가고 있고 지방소비를 낸다고 맨날 위기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가는 정책들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민들의 생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그 이율배반적인 태도와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저는 지역에 살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봅니다. 얘기 약간 샜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삶의 방식을 꿈꾸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 제도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런 태도와 관점과 사회적 의식들을 육성하는 것이 지역의 정말로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가 이제 또 이번 총선에서도 저는 좀 실망을 좀 많이 했어요. 거의 모든 정당에 거대 정당이든 소수 정당이든 문화에 대해서 너무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소수 정당 그나마 좀 난데 거대 양당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문화 정책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런데 이게 지금 지방선거뿐만 총선뿐만이 아니라 지방선거에서도 사실 그런 문제들이 보이고요. 총선보다는 좀 낫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래요.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아르요 플라마워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문화의 다양한 가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아실 거고요. 경제적 가치도 이제 조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봉준호 감독이 상을 받고 와서 BTS가 음반이 굉장히 잘 팔려 세계적으로 유명해. 뭐 그다음에 요즘 잘 나가는 저도 사실 잘 몰랐었습니다. 게임 좀 잘 몰라가지고 뭐 페이커라고 하는 친구가 세계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렇게 뭔가 손흥민이 뭐 축구를 잘한다거나 뭐 이럴 때만 뭐 부추기고 이게 경제적 효과가 문화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 중요한 문화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그걸 어떻게 키워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정책 위반은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농담삼아 그런 얘기도 합니다. 조금 일찍 준비해서 문화당을 하나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쩌면 제가 한 2년 만쯤 앞으로 사회 돌아가는 거 지켜보고 여전히 지금과 같이 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그때는 문화계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문화당을 하나 만들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적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개인들, 그룹들, 공동체, 사회 간의 신뢰나 우정이나 뭐 연대나 이런 것들 가치들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례들도 서서히 사실은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그래서 거리를 어떻게 디자인을 했더니 뭐 세프티 디자인이라고 하죠. 네. 어떻게 디자인했더니 사고가 줄었다더라. 최근에 해외에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는 디자인 중에 하나가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LED 등을 바닥에 이렇게 깔아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핸드폰 보고 이렇게 가다가 건너는 타이밍도 놓치고 위험하니까 밑에 쳐다보면 색깔이 그 신호등이 바뀌는 뭐 이런 건데 해외에서 유튜버들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요. 한국은 저런 것도 해. 그러니까 사실 작아 보이지만 이런 이 문화나 디자인이나 이런 영역들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유효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점점 드러나고 있죠.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화예술 활동이 소셜라이징, 사회적 지금 이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지나면 저는 좀 걱정이에요. 계속 거리를 둘까 봐. 지금 우리는 물리적 거리를 두는 거지 사회적 거리를 두면 큰일 납니다. 점점 멀어지고 소외되고 이러면은 사회가 결코 좋아질 수 없죠.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에는 이 사회적 밀접도를 높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하여간 이런 사회적 자본들이 커지는 이런 것들의 시작이 사실은 저는 문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뭐 동아리 이런 걸 넘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그 문화적 가치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민 참여도 활성화시키고 사회 문제도 풀어나가는 이런 어떤 수나무리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넓은 관점의 문화 영역에 대한 설정 그리고 성세대 지역 이런 것들 또 뭐 요즘에 1인 가구가 25% 정도 되죠 아마? 1인 가구 또 비혼자들 노인 이런 인구학적 특성도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요.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도 고려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좀 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건너뛰겠는데요. 그 스키니 박사라는 사람이 이제 쥐 가지고 실험을 한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쥐는 자기가 이 버튼을 선택해서 먹을 것과 이렇게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두 개의 버튼을 선택하고 똑같은 장치에 있는 옆에 있는 쥐는 선택을 못한다는 거죠. 이쪽 쥐가 선택하는 대로 이쪽 쥐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저랬을 때 결과는 어땠느냐. 이 선택할 수 없는 자기 선택권이 없는 자율성이 없는 쥐는 수명이 한 절반밖에 안 되더라. 뭐 이런 결론이거든요. 하다못해 쥐도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하세요? 사람은 훨씬 더 하겠죠. 그래서 정말 자율성, 자기 선택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저 얘기 하다 보니까 요즘에 또 그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기고를 했는데요. 기고는 이제 코로나를 방지하는 손 씻기를 어떻게 시킬 건가? 때려가지고 손을 경찰의 감시와
폭력으로 손 씻기를 하는 게 효과적일까? 아니면 손 씻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까? 이 문제예요. 제가 우리 최근에 뭐 해외 토픽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뭐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들 경찰들이 시민들을 때리는 걸 간혹 보잖아요.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어요. 제가 거기 있지 않는데. 그리고 제가 70년대, 뭐 80년대 기억이 이제 소환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엄청난 그 모멸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모멸감이 더 커져요. 오히려. 그때는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이 정말로 너무나 많이 일상화되어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지금의 감각으로 그때를 회고해보면 굉장히 사실은 치욕스러운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얘기들이 뭐냐 하면 선진국 논란에서도 그 얘기 나오지만 시민들이 얼마나 제대로 깨어있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자율권을 주고 권한을 부여하는가, 이것이 저는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오늘 얘기는 사실은 이 말씀드린 걸로 사실 끝이나 다름없어요. 네. 그래서 뭐 푸트넴 얘기도 있죠. 푸트넴이 조사를 해봤더니 그 시민 사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과 그러지 않은 사회적 자본의 얘기가 사실은 북쪽과 남쪽 얘기를 하면서 이태리 북쪽과 남쪽의 사례를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알게 된 게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인적 자원이 이제 재생산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사업 관리,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홍보 보상 체계, 이런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결국은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육성할 수 있는, 역량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도 요즘 많이 보시겠지만 새로운 기술들, 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나 아니면 뭐 IT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코로나 앱도 그런 거잖아요. 네, 이런 기술들이 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풍부하게 쓰일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도 앞으로 좀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거버넌스 얘기하기 전에 지금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문제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제가 있는 강릉시에 제가 있는데요. 제 일을 맡기 전에 시장님한테 두 가지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면 제가 이 일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모든 지자체가 사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행정의 칸막이가 너무 높아요. 이 부서에서 하는 일을 바로 옆에 있는 부서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 사업들이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이 부서에서도 하고 저 부서에서도 하고 중복되고 자원도 낭비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 기억엔 경상도 어디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 몇 달 전에 그런 뉴스도 나왔죠. 토종 민물 고기를 강에다가 방생을 했는데 바로 그 방생한 다음 날인가 그 옆 부서에서 하천 준설을 하기 위해서 땅을 봤다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모든 지자체가 그렇습니다. 통합성,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행정만 이렇게 비효율적이냐 하면 그렇지 않죠. 시민과 행정 사이에서도 소통이 안 됩니다. 이거를 깨야 돼요. 그래서 이런 컨트롤 타워를, 지역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러려면 그러다 보면 이제 건축, 도시계획, 환경, 교통, 교육, 복지, 경제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문화적 관점으로 제가 문화를 하는 사람이라서 이기적이라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문화적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저런 것들을 통합해주는
컨트롤 타워가 지역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앞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민 역량을 키우고 이 키워진 역량이 지방 정책의 한 주체로 우뚝 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옛날에 아른스타인이나 이런 학자들이 얘기한 거는 가장 낮은 단계가 이제 동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가장 높은 단계는 자주 권한을 위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올바라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효율이 생기는 거예요. 올바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야 문제 해결이 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과거 방식대로 행정한테 모든 걸 위임해서 행정이 해결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굿 거버넌스가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간단하게 이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강릉의 모델을 이렇게 설계를 좀 해봤는데요. 이 워킹 그룹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워킹 그룹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걷는 길을 우리는 좀 우리 도시 안에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해.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조사도 하고 대안도 내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어떤 사람들은 축제를 한번 해보고 싶어. 무수히 많은 그런 의제들이 있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일종의 이제 뭐 민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런 대표들이 올라가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도시센터라고 하는 문화도시 지원센터나 이런 센터 중간 지원 조직들은 이런 활동들을 돕는 거죠. 위원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돕고 이런 구조. 그리고 이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기초지자체와 협업을 하는. 저는 제 사실은 기초지자체장이 민간의 위원장 한 명과 지자체장이 공동위원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행정 내부의 이제 행정협의체에서 얻어진 소통, 이것과의 소통, 중간 지원 조직들과의 소통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렇게 사실은 굉장히 다층적 협업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지역의 문제가 다 따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좀 굉장히 지난한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이런 뭐 이제 대표성, 다양성, 개방성, 균등성, 뭐 이런 투명성 이런 것들은 중요한 원리인데요. 이런 시간을 두고 좀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도시 문제가 이 얘기를 할 시간이 별로 없기는 한데요. 뒤에 결론만 좀 내고 끝내겠습니다. 결국은 도시가 어떻게 갈 거냐? 지금까지는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갔습니다. 이제 문화주도형 도시재생들이 이제 있죠. 뭐 셰필드, 맨체스터, 빌바오, 테이트 모던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저것도 이제 반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시 전체를, 지역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한 공간 스팟을 키워가지고 그걸 통해서 도시를 활성화시킨다. 뭐 빌바오에 뭐 500만 명이 온다든가 700 이런 얘기들은 그게 과연 도시 전체를 살기 좋은 도시, 문화적인 도시를 만들었을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폄하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 방법이 최선이 아니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문화 통합형 도시 재생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뭐 지금 이 도시들이 뭐 여러 가지 뭐 볼로냐니, 요코하마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 도시들이 그렇다고 완전 통합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자연환경, 사람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역사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고려돼서 우리 지역의 장점과 단점을 뽑아내고 어떻게 비전을 만들어갈 것인가가 이제 다 하시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회 문제를 봐야지 뭘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지자체장들 중에 상당수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국외마을 같은 거 우리 지역에 하나 설계해서 이렇게 그거 아무리 좋은 건축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안 해. 컨텐츠가 없으면. 생각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잘 된다고 그냥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통합형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저기서 조금 더 진화된 형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꾸리치바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김포구 하는 동네 뭡니까? 김포구 하는 동네 미국의 동네 이름 생각나요. 네, 하여간 이런 모델들이 있어요. 네, 작은 것 같지만 소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울림이 있는 저런 라이프 스타일은 굉장히 참 좋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양한 모델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할 거냐? 전 사람들이 해야 된다. 저런 이제 참여형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이런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제 써먹는 그래서 뭘 가지고 도시재생도 이렇게 문화적 사람들을 뽑아다 써먹고 하는 장기적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문화도시, 도시재생, 생활레소시 뭐 굉장히 많은 이 국책사업도 있고 지방에서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통합적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자면 이제 지역의 마을 만들기라든가 지속가능 이게 사실은 문화도시가 해야 될 목표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저는 그 사회적 경제 영역들 뭐 이런 것들과 다 협업을 하고 서로 논의를 해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안에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끼리 만나게 하고 다양한 의제들을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해나가고 사람들도 키워나가고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주고 하는 이런 일들 그렇게 해서 시민사회가 탄탄해지면 그 시민사회한테 많은 것들을 위임하는 것 자기를 자기가 하는 거하고요 남이 시키는 일만 하는 건 천지차이죠.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우리가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비전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버넌스를 그냥 형식적인 협업 문제 아니면 일종의 무슨 제도 이런 걸로 이해하지 마시고 저걸 만들어가는 과정을 잘 하시는 게 저는 문화도시를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도시들 간에도 협업을 하고 부족한 걸 좀 채워주는 이런 사회적 연대 전략으로 문화도시를 서로 응원하고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